오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이 숨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불이 어쩌다가 난 건지 소방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A군은 불이 났을 당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왜 혼자 집에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당국은 A군이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수는 지난 3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1992년 5개 유형의 24만 명에서 15개 유형의 260만 명으로 증가했고 2003년 대비 지체장애인은 11%포인트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발달장애인은 약 2%포인트 증가해 26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란 해당하는 나이에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과 어려움이 특징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보이는 몸의 나이와 달리 생각하고 판단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인지적 나이는 더 낮은 상태로 겉모습은 비장애인과 동일하지만 초등학생에 못 미치는 인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재난과 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은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것에 반해 발달장애인이 희생되는 재난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소방청의 조사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무려 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주거환경은 발달장애인의 재난에 어떤 관여를 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대피가 잘 이뤄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41명 중 14.6%만 대피가 잘 이뤄진다고 답하였고 85%는 잘 모르거나 대피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피 시 설물과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능력, 소통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발달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재난 사망사고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발달장애인 보호자 성희경 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특수교사이자 지적장애,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희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는 옷 입기, 씻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같은 단순한 비장애인들에게는 매우 단순하고 쉬운 일들, 기본적인 일들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먹고 씻고 준비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대중교통을 예로 든다면 내가 어디를 가야 할 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출발점과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서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는 게 제일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지진이라서 물건들이 높은 곳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진다. 단순히 그것만 봤을 때에는 발달장애인들은 물건이 떨어지네? 정도에서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지진 상황이고 내가 다칠 수 있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미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재난 상황도 재난 상황인데 동생이 그 손가락 골절로 입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입원 상황도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발달 장애인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일반 비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찰도 좀 있고요.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또 자기 딴에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파하고 아프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친 경험도 있었어요. 다행히 같은 병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좀 너그럽게 넘어갔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대피를 어렵게 하는 것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징 중 하나인 낮은 의사소통 능력, 인지능력 부족 등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45%는 두 문장 이상의 수준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발달장애인의 절반 정도는 인지와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안전에 대해 발달장애인 보호센터 종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작년도 재난대피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대피훈련을 기획하고 진행한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사랑누리의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누리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업팀장 한창용이고요. 시설 안전관리 및 소방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누리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는 대전 서구 변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15분의 지적 자폐성 성인 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생활시설입니다. 일단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 대응 방법은 단계별로가 있는데 일단은 즉각적인 대응으로 하고 있고요. 목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고 그리고 피난 대피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에 이제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는 것도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 지체장애인분들이랑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부족이 가장 큽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화재인지 뭐 지진인지 풍수인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인지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이 식사 준비하는 기간에 잠깐 이제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스불을 올려놓은 채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스에 있는 가스불이 지금 계속 타고 있어가지고 그 냄비가 다 타고 연기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발달장애인 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많이 나면은 보통 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나오시거나 하는데 연기가 많이 나서 텔레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좀 더 텔레비전 앞에 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조금 심각하지만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비슷한 사례로 서울에서는 또 사망 사고도 있었어요. 동일하게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라면을 끓여 드시려고 이제 불을 붙이시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종이에 불이 붙으니까 놀라셔가지고 이거를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그럼 피난 대피를 해야 되는데 피난 대피를 어디로 하셨냐면은 주방에서 안방으로 피난 대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명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달장애인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신체적으로 멀쩡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피난 대피에 어려움이 없겠지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인지의 정도나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피난 대피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난 대피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시, 훈련 시 좀 특화된 지원과 서비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 장애인분들 한 분 한 분에 따른 특성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맞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희 그 시설에 계신 이용인분 중에 한 분은 라디오의 애착 물건이라고 하죠. 라디오에 애착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피난 대피를 할 때, 근데 피난 대피에 대한 인지는 못 하세요. 그러면 종사자들이 나가자고 권유해서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분은 라디오가 없으면 나가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동시키려면 그분한테 나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들고 나오세요 하면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장애인들마다 특성을 파악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저희가 사실 상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피난 대피를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사실 뭐 다른 소방 교육도 하지만 불이 나면 뭐 피난 대피부터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증 지적 발달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 인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화기를 사용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뭐 불을 끈다던가 119에 신고한다던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 교육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이용자들 대상으로 교육 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피난 대피 하나만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용의 특성에 맞는 피난 대피입니다. 예. 설문과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퍼소나를 제작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권영숙 씨는 당신이 나가 있는 동안에도 아들 민수가 안전하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있어줄 수 없기에 혼자 있는 동안에 화재 등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 구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김민수 씨의 대피 과정의 고객 여정 맵을 보면 김민수 씨는 대피 과정에서 대피 경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없어 불안해하며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느끼는 등의 불편함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후 사랑누리 봉사센터의 봉사자 신분으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 재난약자 소방안전교육 및 재난밥차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안전교육과 소화기 체험만 진행할 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한 차별화된 교육과 훈련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의 재난 사망사고, 발달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1로